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공부를 도와주는 꼰티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실과 3단원, 가정생활과 안전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3단원의 첫 시간인데요. 먼저 3단원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단원은 3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소단원은 균형 잡힌 식생활, 두 번째 소단원은 건강하고 안전한 의생활, 마지막은 생활안전사고의 예방입니다. 자, 그럼 책상 앞에 바르게 앉고 집중력을 최대로 끌어올려서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교과서 42쪽을 펼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며 오늘 배울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선생님이 지금부터 민우와 준영의 하루 식생활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이야기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오전 8시 민우와 준영이는 등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민우는 아침은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지. 준영이는 아침 안 먹어요. 밥맛도 없다고요. 아직 씻지도 못했고요. 오전 10시 반 학교에서 우유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민우는 몸에 좋은 우유는 맛있게 마셔야지. 하지만 준영이는 으액, 우유는 맛 없어. 톡 쏘는 콜라가 최고야. 라고 하네요. 오후 12시 점심시간입니다. 민우는 오늘 급식으로 나온 반찬을 맛있게 먹습니다. 채소도 맛있어. 하지만 준영이는 오늘 반찬 왜 이래? 햄이 없잖아. 안 먹고 버려야겠다. 라며 잔반통에 남은 음식을 버려버리네요. 오후 5시 학원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민우는 간식으로 고구마와 옥수수를 먹고 있습니다. 역시 간식으론 고구마와 옥수수가 딱이야. 하지만 준영이는 길거리에서 파는 불량식품을 사 먹고 있네요. 역시 길에서 파는 음식이 훨씬 맛있어. 민우와 준영의 하루 식생활 이야기 잘 들었나요? 여러분의 식생활은 민우와 준영이 중에 누구와 비슷한가요? 아침밥을 꼭 먹는 민우와 비슷합니다. 채소나 과일, 고구마 같은 간식을 좋아하는 것이 민우와 비슷합니다. 저는 준영이의 식생활과 비슷합니다. 콜라를 자주 마시고 햄이 없으면 밥을 잘 먹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좋은 식습관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고 있나요?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균형 잡힌 식사의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고 오늘 선생님과 함께할 활동들도 눈으로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잘 읽어보았나요? 활동이 많아 보여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열심히 해봅시다. 여러분, 건강한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밥을 제때에 먹어야 합니다. 꾸준히 운동해야 합니다.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교과서 43쪽 그림을 보며 건강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건강을 위해 필요한 3가지 요소를 선생님이 알려주겠습니다. 첫째, 균형 잡힌 식사를 합니다. 둘째, 적당한 운동을 합니다. 마지막 셋째, 충분한 휴식을 취합니다. 이 3가지 중에서 오늘은 균형 잡힌 식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란 무엇일까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43쪽을 읽어보면 생각을 떠올리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았나요? 그럼 말해 봅시다. 음식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먹는 식사입니다. 너무 과식하거나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균형 잡힌 식사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으며 제때에 필요한 만큼만 먹는 식사입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는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양소로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며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 우리 몸이 건강하게 자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균형 잡힌 식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 봅시다. 교과서 44쪽을 읽은 후 화면을 재생해 주세요. 생각해 보았나요? 그럼 균형 잡힌 식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 봅시다.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편식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의 조건은 다양한 식품을 먹어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하며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물 이렇게 총 6가지이며 각각의 영양소는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6가지 영양소의 종류와 각각의 역할을 자세히 알아봅시다. 우리가 공부할 첫 번째 영양소는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쌀, 빵, 떡, 감자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몇 끼 먹는 밥에 탄수화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겠네요.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내어 활동할 수 있게 합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이 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방은 식용유와 버터, 참기름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재료들을 사용해 조리한 음식에 지방이 많이 들어 있겠네요. 지방은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과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내어 활동할 수 있게 합니다. 또 근육이나 혈액, 뼈 등을 만들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지방은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에 비해 적은 양으로도 많은 양의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비만의 원인이 되니 주의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단백질은 고기, 생선, 달걀, 콩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의 역할은 탄수화물 지방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내어 활동할 수 있게 해주며 단백질 역시 우리 몸을 구성합니다. 다음 영양소는 비타민입니다. 비타민은 과일과 채소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일은 채소에 비해 당 성분이 많아서 너무 많이 섭취하는 건 건강에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식으로 과일을 먹을 땐 적당히 섭취하세요. 비타민은 우리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식사로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입니다. 무기질은 우유, 치즈, 요거트 등 우유로 만든 유제품, 멸치 등에 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학교에서 마시는 우유에 많이 들어있다는 칼슘도 무기질의 한 종류입니다. 무기질은 지방, 단백질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을 구성하며 비타민과 함께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무기질에는 칼슘, 인, 나트륨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영양소는 물입니다. 물은 우리 몸의 약 70%를 구성하는 성분으로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물은 또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고 수분을 유지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충분히 섭취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3단원 첫 시간, 균형 잡힌 식사의 중요성과 영양소의 종류 및 역할에 대해 공부해 봤는데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품에 함유된 영양소의 이름과 역할은 무엇입니까? 잠시 화면을 멈추고 생각한 후 답해 봅시다. 생각해 보았나요? 그럼 말해 볼까요? 멸치에 많이 들어있는 영양소는 무기질이고, 무기질은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아주 잘했습니다. 한 문제만 더 내볼게요.
마찬가지로 이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소와 그 역할을 말해봅시다. 잠시 화면을 멈추고 생각한 후 답해봅시다. 그럼 말해보세요. 소고기에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고 단백질은 몸을 구성하고 에너지를 낼 수 있게 합니다. 훌륭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네요. 다음 시간에는 식품 구성 자전거의 의미와 식품 구성 자전거를 이용하여 나의 식사를 평가해 봅시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꼭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럼 수업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